소리가 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생 강권민입니다. 저의 연구 제목은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의 레짐 이동과 종간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자료와 방법, 여름철 강수량의 레짐 이동 발생 시점 산정, 레짐 이동 이후의 여름철 종간 특성 변화, 요약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했는데요. 호 에트알과 최 에트알, 문 에트알 등은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급격히 증가한 시점을 산출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강수량이 어떠한 원인에서 증가했는지에 관해 종간 특성의 분석도 수행했습니다. 호 에트알은 1978년이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시점이라고 보았고 2008년까지 자료를 사용한 최 에트알과 2010년까지 자료를 사용한 문 에트알은 1978년과 1998년을 기점으로 강수량이 각각 증가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연도를 기점으로 레짐 이동이 발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레짐 이동이란 기후 시스템이 안정 상태에서 또 다른 안정 상태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행 연구들의 강수량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순환과 북쪽의 고기압 순환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그 수렴역에 위치하여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에트알과 류 에트알에 의하면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크게 적었던 해가 다수 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 여름철 가뭄의 여파로 단양 지역에서 소수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중단했고 2016년 여름엔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제한 급수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산불 발생 건수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최 에트알과 문 에트알 등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레짐 이동의 발생 시점은 1998년이 마지막이었고 강수량이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름철 강수량 측면에서 볼 때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자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레짐 이동이 발생한 그 해를 추출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레짐 이동 이전과 이후의 종간 특성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레짐 이동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 자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릉, 서울, 인천, 대구, 전주, 부산, 목포 지점의 6월부터 8월의 일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여 먼저 102년간의 장기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평균값의 변화에 의한 레짐 이동의 시점을 산출하기 위해선 자료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 기간으로 인해 레짐 이동 시점을 산출할 때 1954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 기간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종간장의 분석은 재분석 이 자료에 기온, 동서바람, 남북바람, 연직 기압 속도를 사용했고 일자료에서만 제공되는 비습을 사용했습니다. 노아에 의하면 재분석 투자료는 1979년부터 위성 관측 자료에 기반하고 더 많은 지점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전 재분석 자료의 오류를 줄여서 향상된 버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6월부터 6, 7, 8월 여름철 강수량의 합을 이용하여 분석했습니다. 레짐 이동이 발생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했는데요. 아피피와 아젠 그리고 펜 에트알은 독립표본 T검정은 유의하게 변화한 시점들을 맨 캔달과 패티 방법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도별 T값은 기준 연도에서 앞뒤 5년치의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각각 구하여 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의 T값은
앞에 해당되는 건데 1995에서 1999년의 평균과 표준 편차, 뒤는 2000에서 2004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의 T값은 그보다 1년 뒤로 당겨진 1996년에서 2000년 그리고 2001년에서 2005년에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출된 레지미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레지미동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종관장의 합성 편차 분석으로 여름철 강수량의 레지미동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장기간의 변화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강수량이 포함되면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는 2010년대 여름철 강수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2000년대 강수량은 775mm로 다른 기간에 비해 가장 많았는데 2010년대는 648.3mm로 감소폭이 126.7mm로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0년대 강수량이 10년별 평균 값들 중에 가장 낮은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지만 1960년대에 약간 증가하다가 1970년대 다시 감소했고 이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 강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0년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강수량이 크게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레지미동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으로 연도별 T값을 산출했습니다. 절대값 T값이 95% 유의한 수준 이상인 시점과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시점이 나타나는 경우 튜 에트알과 같이 이 T값의 그 최고값을 레지미동이 발생한 시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973년과 2013년이 레지미동이 발생한 시점으로 추출되었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973에서 2012년의 강수량은 2013에서 2020년에 비해 많았던 기간인데요. 이 시기에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은 강수량 감소 시점으로 적었습니다. 앞서 선행 연구는 6월부터 9월까지의 강수량 합을 이용하여 그 최에탈과 문에탈의 경우 6월부터 9월의 강수량 합을 이용하여 1978년과 1998년이 레지미동이 발생한 시점이라 했는데요. 본 연구에서도 6월부터 9월까지 강수량의 합을 이용하여 T값을 산출한 경우에도 2013년이 강수량 감소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973에서 2012년을 레지미동 이전, 2013에서 2020년을 레지미동 이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강수량은 693.7mm에서 586mm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중부지방의 감소폭이 더 크기는 했지만 남부지방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강수량이 여름철 내 특정 시기에 집중 현상일 수 있으므로 순별 강수량도 파악하였는데요. 8월 상수는 레지미동 이전과 이후의 강수량이 비슷했지만 나머지 기간에서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7월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져 있는 7월 중수는 레지미동 전의 강수량이 90.9mm였지만 이후의 강수량은 69.8mm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7월 중순의 강수량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상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월 중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장마 기간이고 학용자 등에 의하면 7월 중순에 중부지방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의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장마 기간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모두 강수일수가 평년보다 적어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새로운 레지미동의 발생 시점으로 산정된 2013년을 기준으로 강수량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레지미동 이전과 이후 간의 종관장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역시 1973에서 2012년을 레지미동 이전, 2013에서 2020년을 레지미동 이후로 구분했습니다. 기온장을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동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상층, 중층, 하층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상층의 기온 상승이 하층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D를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이 상층과 하층과의 기온 차이가 레지미동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최에트알은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의 변화를 대기 불안정과 관련지어 기온 차가 작을수록 안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대기가 안정화될 수 있는 현재 기온 구조를 보였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지위고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층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양의 편차가 커졌습니다. B와 같이 파란색 선은 레지미동 이전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선, 이 초록색 선은 레지미동 이후의 중심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이 레지미동 이후에 강력하게 발달하고 모든 방향으로 더 확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C에서는 파란색 선이 레지미동 이전의 티벳 고기압 중심선, 초록색 선은 이제 레지미동 이후의 중심선을 나타낸 것인데 이 또한 레지미동 이후에 강력하게 발달하고 남북 방향으로도 확장하긴 했지만 오히려 동서 방향으로 더욱 확장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강진과 권민호는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는 우리나라 강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고, 완 에트알과 선 에트알은 티벳 고기압의 강화는 북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공압대 안쪽 영역에 속하게 되면서 강수 발달이 억제된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비습은 상층으로 갈수록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감소한 영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리 위도대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네, 네, 정리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위도대를 평균화의 경도별로 나타냈을 때도 우리나라 부분에서만 유의한 감소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선 오월트와 윌렛 에트알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스도 증가했음을 밝혔는데 다만 지금 연구 결과에서는 이와 맞지 않고요. 대신에 박앤민이 제시한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상승하는 만큼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비습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음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온 상승과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도 같이 증발되어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장의 경우에는 레지미동 이전에 비해 고온건조한 특성을 지닌 풍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2000년대까지 장기간 유의한 증가를 보여왔지만 2010년대 강수량이 포함되면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게 됐고 2013년이 새로운 레지미동의 발생 시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여름철 강수량은 레지미동의 전과 후의 기간이 40년과 8년으로 기간 차이가 큰 것에 대한 고찰은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 여름철 강수량 감소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고 더 확장된 것과 더불어 고온건조한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여름철 강수량의 감소 시점과 최근 강수량의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GD나 코멘트 주신 분 채팅창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 서울대학교의 서울대학교의 예. 오석근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레짐 이전과 이후에 대한 합성장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까 레짐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샘플 수를 보면은 레짐 이전은 약 33년 그리고 레짐 이후는 약 8년밖에 안 돼서 샘플의 차이가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과연 합성장을 분석을 했었을 때 유의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비습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박앤민 2017년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논문은 PT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국지 극한 강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브레이킹 포인트 이후부터 강도가 감소하는 원인을 로컬에서 제공하는 수증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지금 보여주신 결과는 로컬 강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브로드한 종간장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고 그건 현재 평균 강수에 대한 그러한 결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매치시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33년과 이제 8년간의 그 기간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크다는 것도 이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간장을 이제 분석을 하였을 때 그 90% 지금 보시면은 이 점선의 이 파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90% 유의한 그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기후라고 하려면은 이제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8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생각은 이제 더 깊이 고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유의한 패턴이 이제 나타나는 그 영역은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관장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영역은 종관장에서 이제 유의하게 나타난 영역은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유의하지 않게 나온 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기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걸리기는 하지만, 네, 여름철 강수량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극한 강수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 거기에서는 이제 1998년과 2013년이 이제 레짐 시프트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의한 영역을 사용을 하고 또 기간에 대한 차이도 그렇게 이제 이 여름철 평균장에 비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보다는 이제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비습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극한 강수에 대한 것에 대한 논문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지점을 가지고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지점을 가지고서 평균을 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24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비습이 우리나라의 경우 비습이 증가하는 형태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름철 강수량의 경우에도 이제 매칭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극한 강수의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극한 강수를 추가로 분석을 했을 때 극한 강수 경우에도 이게 비습이 줄어든 것이 비습이 줄어든 그 결과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에서도 극한 강수처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예, 그렇게 해서 또 추가는 또 조금 나중에 따로 메일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